자, 이제 고유어랑 관용 표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고유어랑 관용 표현은 항상 나오는 파트는 아니었어요. 다만 저번 연도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유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고유어가 나오면 두 글자 한자 표기가 안 나오고 두 글자 한자 표기가 나오면 고유어가 안 나온다. 참 말 잘한 거 맞아요? 잘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가리는 여러분 이거 뭐냐면 다음에 논사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왜 흔들려? 가을에 갈아두는 거예요. 여기다 밑줄 치세요. 가을에 갈아두는 거예요. 다음 농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을에 가르는 거야. 그래서 가을가리예요. 지금 외워요. 오늘 외우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말곁 같은 경우는 곁에서 참견하는 거다. 그래서 곁에서 말로 참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곁에서 말로 참견하는 것이다. 곁에서 말로 참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밀뜨리다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뜨리는 접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해주는 접사는요 없애도 돼요. 그럼 밀다의 의미죠. 밀다. 밀다의 의미다. 밀뜨리다는 밀다의 의미다. 이렇게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돈인데요. 여러분 여기 수가 붙었죠? 그쵸? 요 왜 숫도 아니고 수히읗도 아니에요? 이거 개돼지닭당 겉돌기도 아니고 양념지도 아니니까 사돈이 붙은 건데요. 요거는 수가 사위죠. 남자잖아요. 남자. 그쵸? 그래서 사위 쪽의 사돈을 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아서랑 아서랑 아사라 모두 다 표준어입니다. 얘네들 다 표준어인데 보통 이제 야, 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아서라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거. 하지 말라고 그냥 금지하는 거. 걔 어떻게 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서라 라는 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봉죽이라는 건 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곁에서 도와준다는 걸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봉죽을 울리다. 봉죽을 울리다. 요렇게 쓰게 되고요. 자, 여러분 아까 끈아풀이 아니라 끈아풀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끈아풀이 맞고요. 요거는 밑줄 쳐요.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 걔는 박혜성 끈아풀에 지나지 않아. 이거 누구예요? 미안해요. 조교님. 차는 이렇게 때려. 끈아풀 남의 앞잡이 이렇게 와주시면 장난이에요. 무서워. 째려보지 마요. 요즘에 범죄도시 나오던데. 자꾸 볼 때마다. 미안해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뻗정다리.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 여기다 보세요. 밑줄 쳐요. 뻗어서 뻗은 다리다. 뻗정다리는 뻗은 다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뻗은 다리다. 늘 뻗어 있는 다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장이 잠깐만 내가 사실 미장이를 넣은 이유가요. 이거 시멘트 같은 거를 바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하면은 시멘트 바르시는 그런 기술자들이 나오시죠? 자, 이걸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장이랑 쟁이 요거를 구별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또 표준어 규정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일단 요거는 너무 많아요. 이거 외우지 마요. 뭘 외워라? 장이를 외우세요. 장이. 장이가 붙는 거 나오는 게 뻔합니다. 여러분 장이는 기술은 기술인데 손기술을 말하는 거. 손기술. 시멘트를 이렇게 까는 것도 손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미장이.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을 미는 거잖아. 시멘트를. 미는 거죠. 며서 펴 바르는 거죠. 그래서 미장이는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와주시고 자, 미장이 받고 하나 더 갑니다. 나오는 게 보통 이거 두 개예요. 유기장이. 유기를 만드는 사람. 유기를 만드는 것도 손기술이에요. 그래서 쟁이가 아니라 장이가 붙어요. 그리고 미장이 요거 두 개 말고는 거의 대부분 쟁이가 붙는다. 소금장이에요. 소금쟁이에요. 소금쟁이. 그쵸? 골목장이에요. 골목쟁이에요. 골목쟁이에요. 웬만하면 쟁이고 요거 두 개 빼고는 웬만하면 쟁이다. 그래서 점쟁이도 장이가 안 붙는 이유 손기술이 아니잖아요. 기술은 기술이어도 손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강팍하다. 여러분 강팍하다는 성깔이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강팍하다. 그냥 이렇게 외워요. 맞잖아요.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성격이 더러운 거. 그쵸? 요거를 이제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팍하다도 성격이 더러운 겁니다.
강팍하다, 팍하다 그냥 성격이 더러운 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팍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 잘못 넣어놨어요. 강팍하다, 팍하다가 성격이 더러운 거죠. 그럼 팍성은 뭐겠어요? 성격이 더러운 성질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화를 내는 성질. 성격이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전부 다 성질이 더러운 겁니다. 까다로운 거예요. 이런 걸 강팍하다. 여러분 괴팍하다 있잖아요. 괴팍하다. 괴팍하다라고는 안 하죠 우리? 요건 아니에요. 괴팍 아니에요. 강팍은 강팍인데 괴팍은 그냥 괴팍이에요. 근데 어쨌든 괴팍하다랑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팍송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실업의 아들은 약간 욕 같은데 실업의 아들 실업 이렇게 해서 실업의 아들, 실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아래다가 실업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실업, 실없다. 보통이는 보자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도 이제 표준화해서 나올 수 있는 보통이가 아닙니다. 보통이만 맞아요. 보통이. 보자기, 보통이. 뭔가를 싸서 포장하는 그런 거. 이제 보통이, 보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튀기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가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요런 개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끔 버스에 이제 우리말로 할 때는 호녀라 친구들이 딱 타면은 아우 튀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튀기라고 쓰면 안 돼요. 사실은 튀기가 뭐냐면 잡종이란 뜻입니다. 종이 두 개가 섞인 잡종이란 뜻으로 튀기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여튼간 이렇게 혈통이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주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놨냐면요. 여러분 이거 시온 넣어요 안 넣어요? 이것도 이제 사이시온 문제에서 나왔었잖아요. 시온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죠. 발음이 어떻게 돼요? 주추돌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고요. 이게 울림소리죠? 울림소리 뒤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죠. 거기다가 돌은 누가 봐도 고유어입니다. 두 개 다 모든 조건을 인정을 하게 되면 시온 넣어줘요. 사이소리 현상 일어났지. 그리고 고유어 하나 있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사이시온 넣어야 되는 환경이에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웃국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밑줄 쳐세요. 맨 처음 떠낸 진한국. 위아래 대립 없죠? 처음 떠낼 때 아래 국을 떠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시고 웃기는 떡에 얹는 장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떡에 얹는 장식.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간단이에요? 간단이에요? 간단히 맞아요. 간단. 여튼 여러분 웃비 쫙쫙 내리다가 갑자기 그친 비 이걸 웃비라고 한다 그랬고 여러분 내왕꾼 보세요. 내왕꾼 여러분 내왕하다라는 건 뭐냐면 속세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속세랑 단절된 곳이 어디죠? 절이죠. 절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반 사람 즉 속인 세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왕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퇴방 맞다는 누가 봐도 물리침을 받다죠.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한통치다 여러분 한통속이 되다 이런 말 있죠. 여기 아래다 쓰세요. 한통속. 제가 오늘 빨리 정리해드리고 빠이빠이 할 겁니다. 대신에 한 번에 이 1시간 내에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순수 공부 시간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동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거든그리다. 여러분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라는 것인데 자, 요거는 표준어 규정에서도 나오는 단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거든그리다요. 거든거리다가 아닙니다. 거든거리다 아니에요. 거든그리다요. 거든그리다.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근데 이제 거든하다가 뭔 뜻인지 모르시잖아요. 아래다 빨강이로 쓰세요. 가볍게 거두어 싸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후련하게 가볍게 거두어서 싸는 거. 짐을 쌀 때 가볍게 싸는 거. 그걸 거든그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구어박다. 여러분 요거는 구어박다는 실제 기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별표를 쳐주시고요. 구어박다는 박혀서 지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박혀서 지내다. 박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자, 반비타치 별표 치시고요. 요것도 기출 나온 적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치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양아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야치는 벼슬아치 요럴 때 쓰는 것으로 보통 직업 뒤에 쓰여요. 직업이라는 의미를 그냥 더해주는 알 뿐이니까 솔직히 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반빗이라는 게 중요해요. 반빗. 반빗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반찬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반찬을 만드는 계집종. 아 부럽다. 누가 내 반찬 좀 만들어서 좋겠다. 반빗아치 이렇게 반찬을 만드는 계집종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럽다. 진짜 제가 오늘 진짜 컵라면을요 제가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예요. 진짜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이제 본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표준어 규정에 잘 나오는데요. 본세는 아니에요. 본세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제 본세 봐라 말하는 본세 봐라 이거 틀려요. 본세가 맞아요. 딱 봐도 본세는 이상하죠? 본세가 맞아요. 밑줄 쳐요. 본디의 생김새입니다. 본디의 생김새. 됨됨이 요런 것들이 이제 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됨됨이. 자 천정부진 너무 쉽죠?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부동산 값이 아 짱나.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짱나게. 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정부지죠? 천정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예요? 천정이 맞아요? 이것도 나옵니다. 천정이에요? 천장이에요? 요거 여기 천정부지가 쓰였지만 천장이 맞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금팽이. 오금팽이가 뭐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오금이 저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냐면은, 구부러진 물건에서 오목하게 구분되니까, 어디겠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잡아봐요. 여기, 무릎에, 여기를 오금팽이라고 해요, 오금. 됐어요? 보였을까? 인간증 애들한테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안 보였는데? 아, 여기인 거예요. 모르셨을까봐. 여기, 보이시죠? 자, 네, 흉없다. 밑줄 치세요. 흉하다. 너무 흉해! 라고도 하지만, 흉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흉없다. 여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흉하다. 자, 그 다음에 교기갸기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교만한 태도예요. 교만한 태도. 교기도 되고요. 갸기도 맞아요. 웃기죠? 갸기. 좀 이상한데, 두 개 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남봉.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많이 쓰이죠? 남봉꾼. 제가 이번에 되게 많이 쓰는 단어였는데요. 좀 이런 얘기를. 제 친구 중에, 진짜 한 10년 동안 전문직 시험 준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회계사가 된 거예요. 나는 영원히 못 될 줄 알았는데 된 거야. 남자 사람 친구였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소개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개팅이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제가 원래 중매 이런 거 되게 잘 써요. 되게 쓸데없죠. 나 그래서 두 커플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매를 섰을 때 세 명이 결혼하고 잘 살면은 천국행 티켓이래요. 그래서 제가 천국행 티켓을 노리고 해주는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아니 됐으면 된 거지 애가 싹 바뀐 거야. 되게 지고지순한 남자애였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었나 봐. 이 고시 생활 너무 힘들어. 이거 싹 바뀌어가지고 남봉꾼이 돼가지고 내가 요걸 진짜 지질이 막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진짜. 남봉은 뭐냐면요 호랑방탕한 거예요. 제 여자 사람 친구들한테 엄청 욕먹었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진짜 미안하다고. 근데 그분 지금 누군가 사귀고 있어요. 내가 소개해준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안 궁금하세요? 자, 꼭지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꼭지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제 꼭지. 요거를 한 줌 잡았죠. 한 줌 잡을 수 있는 거 꼭지라고 하죠. 미역을 한 줌으로 잡는 거예요. 양이 한 줌 안에 들어오는 미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제 꼭지 기억하세요. 꼭지. 떡암죽. 여러분 이게 흰물이 여러분들 거에는 흰물이로만 되어 있거든요. 시루떡이라고 적어주세요. 시루떡. 진짜 맛없겠다. 시루떡을 빻아서 맑게 쏜 죽을 떡암죽이라고 합니다. 떡을 이렇게 빻았다고 해서 떡암죽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어문 규정 있죠.
반나절도 이번에 어문규정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거든요. 보통 고유어를 어문규정 파트에서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어문규정에서 나올 법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떠감족도 나왔던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마른 가리. 여러분 아까 가을가리가 가을에 가는 거죠. 논에 가는 거죠. 요거는 마른 논에 가는 거예요. 마른 논에 물을 넣지 않고 가는 거야. 이런 거 왜 하냐면은 여기다 쓰세요. 나중에 벽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새싹이 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심는 게 어려우니까 요 밭을 막 갈아요. 미리 갈아. 마른 논이지만 갈아놔요. 그러면 씨들이 들어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나중에 들어가기가 좋잖아요. 갈아 놓으면. 그래서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마른 논을 갈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밥소라. 여러분, 밥소라는 소라 봐봐, 소라. 소라 그려볼까? 이거 똥인데? 여러분, 여기 소라에다가 밥을 넣는 거예요, 밥. 그럼 뭐예요? 밥을 담는 그릇. 짱나네. 근데 외워지죠? 킹 받는데 외워지죠? 소라에다 밥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밥그릇이잖아요. 밥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 놋그릇. 자, 이제 운파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표준어 규정에서 어느 파트에서 나왔냐면 운파랑 동파가 있잖아요. 동파. 요거 둘 중에 뭐를 선택하는 거? 운파를 선택하거든요. 참고로 이 동자 쓰세요. 겨울 동자입니다. 한자죠. 한자 계열의 표준어를 선택하지 않고 고유어 계열의 운파를 선택한다라는 그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자 계열이에요. 한자어 계열. 이거는 고유어 계열. 그래서 요 조항은 고유어 계열이 승리하는 그런 예시였어요. 그래서 속에서 자란 빛이 누런 파. 이 누런 파는 사실 겨울에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운파는 겨울에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냐? 겨울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움이라는 건 이렇게 땅에다가 파놓는 거잖아요. 움집 알죠? 움집. 움집처럼 땅을 팬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파를 놓으면 얘가 자라요. 그래서 겨울에 자라는 거. 그래서 운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당수 가볼 건데요. 당수 위에다 쓰세요. 여러분, 이게 조가 좁쌀을 말하는 거고, 당수는 미음을 말합니다. 미음. 완전 맛없는 거. 아픈 사람들이 먹는 묽게 쓴 음식 있죠. 묽게 미음을 쓰잖아요. 요거를 좁쌀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조당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고봉밥. 여러분, 요거는 뭐 언제 나왔던 겁니까? 표준어 규정 중에서도. 아까는 고유어 계열이 이겼죠. 이거는 뭐가 이긴 경우예요? 쓰세요. 한자어 계열의 고유어가 이긴 거예요. 요거 고유어 계열로는 뭐예요? 높은 밥이죠. 높은 밥. 근데 높은 밥은 고유어 계열인데 요 조항에서는 고유어 계열이 아니라 한자어 계열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봉밥이 왔습니다. 뭔지 알죠? 밥을 정말 말 그대로 높게 싼 거예요. 고봉밥. 자, 이제 마방집. 여러분, 말마자에다가 동그라미. 요거는 말을 두고 삭짐을 싣는 일. 그러니까 짐을 싣는 일을 어부로 하는 거. 그거를 마방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면구스럽다는 민망스럽다와 복수표준어입니다. 민망하다. 면구스럽다, 민망스럽다 요거 두 개 다 복수표준어예요. 두 개 다 알아두세요. 민망스럽다, 면구스럽다 두 개 다 복수표준어다. 자, 그 다음에 방꼬레. 요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얘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방 플러스 고래죠? 여기 울림 소리죠? 예사 소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방꼬레.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게 돼요. 이게 울림 소리니까 방꼬레. 자, 요거는 제가 이번이 아니지 몇 년 전에 거실을 텄어요. 갑자기 거실을 텄다는 얘기하죠? 근데 거실을 트잖아요. 그러면은 베란다 거실이 되잖아요. 베란다 거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베란다를 그냥 깔아버리면 추워 뒤져요.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 아래에 방꼬레를 까는 거예요. 방꼬레.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까는 거야. 이게 뭐 열선이에요. 열선. 여기에서 이제 열이 전달이 되면 베란다였던 그 부분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선조 짱이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방의 구들장은, 여러분 구들장 쉽게 말해요.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 밑에 이렇게 불길과 연기가 통한다면 그러면 열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불길과 연기가 통하여 나가는 길을 방고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고래. 고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래가 따뜻한 거야. 이 고래야.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전달이 돼가지고 되는 거 방고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장판 깔잖아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장판 깔잖아요. 그럼 따뜻해지잖아요. 그쵸? 자, 이제 심도둑의,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등잔의 심지를 돋우는 꽃쟁이다.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어질병. 여러분 어질병은 뭐랑 또 나왔던, 표준어 규정에서 어떤 거랑 나왔었죠? 머리랑 잘 보셔야 돼요. 어질머리는 뭐예요? 고유어 계열이죠. 근데 고유어 계열이 아니라 한자어 계열이 선택되는 경우입니다. 어질머리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어질머리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어질병이 표준어예요. 말 그대로 머리가 어질어질하는 병을 어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윤달은 너무 쉽죠, 여러분. 윤달 뭐예요? 2월 29일이 있는, 그쵸? 뭐예요? 4년마다 주기로 딱 하루가 더 많아지는 날이 있는데요. 그 많아지는 날이 있는 달, 그게 언제예요? 2월이잖아요, 2월. 그걸 윤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력세다. 요거는, 이거 장자가 씩씩할 장자잖아요. 씩씩하게 힘이 센 거. 그래서 무서움을 타지 않는 거. 그거를 장력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석은 제자가 제사 지낼 제자죠. 여러분 이거 제사 지낼 제자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글자입니다. 요거 제사를 지낼 때 까는 돗자리다. 그리고 수삼이라는 건 여러분 숫자가 물숫자기는 한데 물 숫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촉촉하다라는 거. 촉촉하다. 보통 삼은 말려서 주잖아요. 그쵸? 근데 말리지 않고 촉촉한 채로 주는 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말리지 않은 인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영양제 드세요? 영양제 웬만하면 드세요. 저도 원래는 안 먹었었는데 체력이 너무 붙여가지고. 체력이 붙이다예요, 붙이다예요? 체력이 모자라다라고 할 때는 이 붙이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런 걸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죽기 싫어서. 제가 저번 주에 진짜 완전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눈동자가 찌그러진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눈동자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눈동자는 웬만하면 이렇게 원이잖아요. 근데 진짜 눈동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눈동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지? 이러고 봤는데 흰자가 부으면 이게 눈동자가 가려진대요. 찌그러진대. 내가 나 눈동자가 찌그러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옆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러면서 흰자가 부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눈약도 엄청 먹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눈이 오늘은 너무 좋아요. 여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자, 여러분 이거 생인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이 있으니까 이거는 손이랑 관련이 된 거죠. 그쵸? 근데 이거 생인에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기를 어떻게 이으면 될까? 손가락의 끝에 나는 종기.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생인, 살아있는 사람, 좀비, 워킹 데드, 좀비에 뭐가 나있지? 종기가 나있죠. 아 진짜 좀 억지긴 한데 좀비손, 종기가 낫다 이렇게 외울까요? 좀비 미안해요. 좀 외워지긴 하실 거예요. 좀비손, 종기가 난 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목쟁이. 골목쟁이는 무슨 뜻이냐면 골목에서 노는 애들이란 뜻이 아니라 골목에서 깊숙하게 들어간 좁은 곳, 골목의 좁은 곳을 골목쟁이라고 해요. 노는 거 말고. 됐어요? 자, 그 괴통은 자루를 박는 부근으로 여기 이제 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요 자루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루랑 나비랑 이 철이랑 붙이려면 요 홈이 필요하죠. 홈. 요 홈이 바로
자, 바로 괴통입니다. 여기 부분. 그래야지 자루를 박잖아요. 그쵸?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을 괴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구가 아니에요. 호구. 요거 두 개가 단수 표준으로 나오는데 호구가 아니에요. 괴통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데 호구 있잖아요. 호구. 야, 너 호구 잡혔냐? 요럴 때 호구랑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군표. 여러분 군표는 군용 어음이랑은 달라요. 군용 어음은 아예 없는 말이에요. 군표만 맞아요. 뭐냐면 전쟁했을 때 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제대로 된 화폐가 없잖아요. 그거 대신에 쓰는 긴급통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표는 군용 어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납돌이. 납돌이는 그냥 모가나게 만든 돌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농지거리는 농담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농담. 다사스럽다. 여러분 이거는 일이 많다는 거죠. 일이 많다. 그러니 바쁜 데가 있다. 이렇게 가주시는 게 맞아요. 혹은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즉 일이 많은데 굳이 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사스럽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마뜩짠다 지금 제가 뜻을 잘 넣어놨나요? 이상하죠? 거기다 바꿔주세요. 마음에 들만하지 않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갑자기 여기서 또 한글 맞춤법 가져야지.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마뜩하다에서 온 말이에요. 마뜩하다가 뭐냐면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야. 마뜩하다는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럼 뭐인 것 같아요? 마뜩하지 어디에서 온 말? 않다. 여기서 온 말이죠. 마뜩하지 않다. 자, 저 뭐 할 것 같아요? 한글 맞춤법 들어갈 것 같죠? 여러분 하다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하다 앞에 요거 뭐라고 합니까?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엔 뭐가 아예 줄어버린다? 하가 아예 줄어버립니다. 자, 그럼 마뜩지 않다죠. 자, 그럼 이거 축약되면 어떻게 돼요? 마뜩 요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안이랑 치안은 모두 다 단모음으로 가기 때문에 마뜩잔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뜩하다가 마음에 들다면 마뜩잔타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져내다는 샅샅이 뒤져서 들춰내다. 예를 들어서 김장을 했을 때 양념을 뒤져내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뒤져내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근데 요게 은근히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꾸 나와요. 뒤어내다는 틀려요. 되게 안 나오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려. 이게 은근히 나와요. 뒤지는 건 돼요. 뒤져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김장에 있는 속을 뒤어내는 건 틀려요.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은근히 나옵니다. 자, 떡보는 그 누구냐? JYP. 이 사람이 떡을 그렇게 잘 먹는다며요. 그래서 떡고릴라라고 한다며. 떡고릴라. 그러니까 떡을 남달리 잘 먹는 사람. 떡보. 자, 며느리 발톱. 이거 저한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죠. 이게 몽골인의 후예? 이거 약간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오늘도 이거 발톱을 깎았는데 요게 살짝 난 거 있죠. 짱나잖아요, 이거. 요게 잠깐 조그맣게 달린 발톱. 이거를 며느리 발톱이라고 합니다. 새끼 발톱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버젓이. 자, 요것도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뉘연이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뉘연이. 그 범죄자가 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고 있어. 이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뉘연이 활보하고 있어.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되게 안 나오게 생겼는데 이번에 2021에도 나왔어요. 알아두세요. 자, 이제 빙충이. 위에다 쓰세요. 멍충이. 어리석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을 빙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 세양손이. 여러분 이거는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강을 다른 말로 세양이라고도 합니다. 복수표준어예요. 그리고 생이라고도 해요. 세양 그리고 생. 세양손이라는 건 손이 생강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손이 생강처럼.
새양손이 생강처럼 생긴 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쌍동방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거 중요해서 한 번 더 해요. 뭐가 아니라고요? 쪽밤은 아니에요. 쌍동방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안담이 씌우다. 여러분 얘 발음 어떻게 안담이 씌우다.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자음을 초성으로 가지는 의는 무조건 어떻게 발음이 된다? C로 발음이 됩니다. E로만 발음이 돼요. 자음을 초성으로 가졌기 때문에. 요거 한 김에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은 제가 그 표준발음법 문법 쪽집게 했을 때 의 발음을 내가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이거 하는 김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중모음의 발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의의 발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의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음을 초성으로 가지는 의는 여러분 이렇게 써보세요. 자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 경우에는 무조건 이로만 발음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무조건 히로만 발음이 되는 거예요. 희망. 니 이것 또한 무조건 니로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음이 아닌 첫 음절에 의가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지. 예를 들어 여러분 요거 발음해봐요. 누가 이거를 이자라고 합니까? 무조건 뭐라고 발음하죠? 의자. 첫 음절에 있을 때는 의를 표기된 대로 그대로 발음해야 돼요. 의자, 의사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치만 둘째 음절부터는 말이 달라지게 되죠. 둘째 음절의 의는 뭐로 발음이 되는 것이 원칙일까요? 여러분 표기된 대로 발음하는 게 항상 디폴트예요. 의로 발음이 되는 것이 항상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협의하다, 논의하다.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 했죠? 봐요. 의가 첫 음절에 없죠. 둘째 음절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보는 거예요. 맞아.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구나. 이렇게 쓰고 그대로 각각 연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혀, V 요렇게 발음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연음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혀, 비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둘째 음절 의가 조사인 경우가 있어요. 관형격 조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관형격 조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의로 발음되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표기된 거 그대로 발음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에로 발음이 되는 것도 허용인 거예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의랑 이. 의랑 애지? 조사니까요. 그쵸? 우리의 꿈도 되고 우리의 꿈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낼 테니 이 문제를 맞히시면 여러분들이 이 의 이중모음 발음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증거가 돼요. 써보세요. 이거 실제로 기출이 됐기도 했던. 자, 요거 몇 개로 발음이 돼요? 여러분 참고로 경우의 수는 곱하기로 하시는 거 아시죠?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갑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여러분 얘 둘째 음절 이해하죠? 첫째 음절 아니죠? 그러면 의 아니면 이로 발음이 된다고 했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저처럼 의, 이로 발음이 된다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사죠. 조사. 그러면 의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에로도 발음이 되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는 무조건 의로만 발음이 돼요. 첫 음절의 의는 무조건 의로만 발음이 됩니다. 자, 근데 얘 둘째 음절이죠. 그러면 표기된 대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이로도 발음이 되죠. 자, 그럼 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죠?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발음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
선생님 어떻게 8개가 돼요? 잘 봐요. 민주주의 하나, 민주주의 2개, 민주주의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아래에 발음이 될 수 있는 아이를 쓰고 시작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됐어요? 여러분 안담이 씌우다 별표 치시고요.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요게 책임이란 뜻입니다. 안담이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을 씌우다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야. 말 그대로 넘기는 거, 씌워버리는 거죠, 책임을. 자, 가는어리라는 건 나는 이제 이게 없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웃을 거야? 너무 크게 웃었어. 네, 자, 허리에 잘록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허리에 잘록한 뒷부분, 이 부분. 나 갑자기 없어지면은 365 MC병원에 간 줄 아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위배, 횟배. 여러분 이거 뭐냐면은 회충 있죠, 회충. 회충, 기생충. 이따가 또 관용 표현 때 할 건데 회가 동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에 들어있는 회충이 동할 정도로 졸라 맛있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제 맛있는 게 너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생충이 막 반응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 보일 때 그때 회가 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한자예요. 한자. 그리고 이게 고유어예요. 거위배, 횟배. 여러분 이거 왜 거위배가 아닐까요? 거위도 고유어고 배도 고유어잖아요. 근데 왜 시옷 안 넣겠어요? 발음이 거위배라서 그래요. 사이소리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됐죠? 회충으로 인한 배앓이다. 자, 또 교정보다 교정한다는 거예요. 준보다 교정한다는 거예요. 자, 구들째는 여러분 구들이 뭐예요? 구들.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바닥. 그냥 바닥이라고 내가 생각하라 그랬죠. 바닥에 앉은 그름과 재. 구들재니까 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방꼬레가 열선이 깔려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열선이 너무 세게 들어가게 되면 위에 바닥이 어떻게 돼요? 타잖아요. 그래서 재. 그름과 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쪼고리, 베네옷, 베네저고리, 갓나나의 저고리고, 자, 여러분, 69번에 별표 치세요. 요거는 우리 또 표준어 규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꽃가옷, 떼떼옷, 곧가옷 2개 다 돼요. 꽃가, 떼떼 2개 다 된소리. 그런데 고가만 요렇게. 고가예요, 고가. 어린애들한테 하는 알록달록한 신발이나 혹은 옷 요런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닭이지다. 요거는 마음이 굳고 야무지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다 쓰세요. 닭이. 여러분 거기다가 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마늘따자의 기운 기자죠. 마늘따자의 기운기. 기운이 많다라는 건 단단하다는 거예요. 기운이 세다는 건 마음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닭이지다라는 건 마음이 단단하고 야무질 때 이렇게 닭이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인트로 딱딱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글자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닭의정, 닭의장, 달의장. 나 이거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거 표준 발음 써보세요. 지금. 표준 발음 써보세요. 이거 표준 발음 나올 수 있거든요. 닭의장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의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 이 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는 실질적 의미가 없어요. 그럼 힘이 약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이가 뒤에 있는 아이를 그대로 뭉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달, 그의, 장 요렇게도 발음이 되고요. 이 의는 관형격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도 발음이 된다? 에로도 발음이 된다. 달개장. 자, 근데 독장치다. 여러분 독이 혼자라는 뜻이잖아요. 독장치다, 돛판치다. 혼자서 휩쓰는 걸 말하는 거고요. 돼지감자 뚱딴지는 여러분 보시고요. 맞바람, 앞바람은 남풍을 말합니다. 맞바람, 앞바람은 남풍. 한이바람은 무슨 풍이에요? 한이바람? 얘도 나온 적 있으니까. 여러분 얘 발음 니로 되죠. 니. 한이바람.
서풍. 메가리, 메조미 이거 여러분 봐주시고요.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 멱통이라는 건 멱통을 끊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살아있는 동물의 목구멍. 제가 이 멱통, 산멱통 이거랑 관련된 썰이 있는데 저희 삼촌이랑 저랑 사냥을 간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사냥이 뭔지 모르잖아. 살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 우리 삼촌이 되게 잘 잡더라고. 저 빵 했는데 시골 갔을 때 빵 했는데 합법적인 거였어요. 빵 했는데 이 합법적인 거 맞지? 너 뭘 실수한 거 아니지? 우리 삼촌 괜찮은 거죠? 그래 총으로 하지 말고 화살로 하자. 우리 삼촌 지켜줘야 해. 빵 했는데 빵 하면 안 되죠. 화살이가 슝 했는데 꿩이 맞춰진 거예요. 꿩이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저한테 꿩을 준 거야. 근데 꿩이 살짝 피가 있었어요. 꿩아 너무 아프지 이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삼촌이 예쁘지 혜선아 이러더니 우득 한 거야. 와 사페 아니야 사페? 멱통을 끊다 산멱통을 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물부리 요거는 담배를 끼워서 파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그 전자담배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자담배 여기 쓰세요. 물부리에 전자담배. 전자담배. 자 그다음에 여러분 성글다 별표 치세요. 요거는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듬성듬성하게 있는 걸 말합니다. 빽빽한 거랑은 아예 거리가 멀어요. 별이 성기다라는 건 별이 빽빽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듬성듬성 떠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신주보. 여러분 예전에 신주를 모셔두는 나무개를 돕던 보자기예요. 보자기. 아른 척 아른 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랑 또 연결을 지으려고 했냐면 아는 체하다. 여러분 아른 체하다랑 아는 체하다 요거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얘는 무조건 합성어니까 붙여야 돼요. 아른체하다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띄어쓰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합성어예요. 아른체하다는 합성어. 요거는 아른체하다는 인간관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노량진 바닥에서 보면 쪽팔리니까 아른체 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아른체 하세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그러잖아. 친구한테 쪽팔리니까 아른체 하지 말아라. 관심을 가지거나 인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아는체 하다는 여러분 얘는 합성어가 아니에요. 각각 띄워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체하다, 뻔하다, 법하다, 만하다 요런 애들 있죠. 양하다 요런 애들이 올 때는 붙이는 거 허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체 하다는 지식적으로 모르는데 아는 척 할 때 얘는 관심이나 인간관계, 인사랑 관련이 된 것이라면 아는 체 하다는 정말 지식적으로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드라마에서 예쁜 여주가 금수저 남자애한테 이러잖아. 여주가 이렇게 사니까는 이제 금수저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흑수저 여자애가 눈물을 이렇게 예쁘게 흘리면서 뭐라고 하죠? 나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 마! 막 이러잖아요. 넌 날 모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아는 체 하지 마. 요게 쓰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82번에 별표 치세요. 82번에 요게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문법 쪽집게 특강 아시죠? 그때 백이랑 빼기에 구별해드렸죠 우리. 백이랑 빼기. 자, 이 배기 빼기 구별을 제가 지금 하지는 않을 건데요. 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언덕 배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빼기가 앞에 안 울림 소리가 나오면 보통 빼기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얘 봐봐. 얘 안 울림이죠. 그럼 빼기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 아이가 복수 표준어였던 거예요. 형광펜 드세요. 형광펜. 형광펜 바지에 비읍에다 형광펜 밑줄 치시고 언덕 배기에 비읍에다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야 그래 알겠어. 빼기가 붙는 게 원래는 맞지 안 울림이니까. 그런데 언덕 바지가 있잖아. 그게 비읍이니까 계열을 맞춰줘야지 해가지고 배기가 붙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했나 몰라 짱나게.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언덕 배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언덕 배기.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너 진짜 코빼기도 눈에 안 보인다. 이거는 코를 낮추는 말이에요. 이건 낮춘 말이니까 코빼기는 이렇게 써줘야 돼.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 문법 쪽집게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CG 책거리 우리 너무 하고 싶다. 그쵸? 책 다 했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책 다 끝났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 막 찢으면서 떡볶이 사드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 통 내는 일이에요. 자, 근데 추워 올리다 아까 했던 거다. 여러분 축혀 올리다 치켜 올리다 추워 올리다 추워주다 모두 다 맞아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84에 별표 치시고요. 자, 근데 파자쟁이 해자쟁이는 점치는 입니다. 쟁이가 붙어요. 저 이번에 가려고요. 점 보러. 진짜예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죠. 제가 점을 작년에 봤거든요. 처음에 방문가 갔을 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초반에 이제 노범석 교수님이랑 유대훈 교수님이랑 같이 되게 운이 좋게 같이 편이 됐는데, 같이 팀이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점 보시는 분한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랬더니 왜냐면 내가 느꼈을 때, 뭔가 노범석 교수님, 유대훈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날 버릴 것 같은 거야. 톱스타 반에서 날 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제쯤 버림받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 성씨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씨, 유씨, 조씨 막 이러면서 다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끝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갈 것 같아 이랬는데 무슨 개뿔. 언제 끝났죠 이거? 10월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야 개뿔 하나도 안 맞네 이랬는데 이번에 한 팀이 된 거예요. 그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딱 처음으로 갔거든요. 신점. 무서우니까 쫄보라서 못 가요. 근데 너무 간절하니까 갔는데 저한테 딱 보더니 니는 왜 왔냐 이래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넌 볼 필요 없다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점이 종료됐어. 그냥 나는 돈만 냈어. 뭐지? 그래서 내가 전 언제 뜰까요? 이랬더니 내년부터 입질이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가래. 잘 되니까 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왕정이지. 근데 막 무서운 얘기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0분 만에 끝나긴 했는데 뭔가 좀 사기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긴 했는데 점점 맞아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가야겠어. 또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돈만 뜯기고. 자, 여러분 남새스럽다 아까 했죠? 이거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실제로 지금 노범석 교수님, 유대훈 교수님, 진가영 교수님,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행정학 교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넷클래스 막 이런 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보시는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가지고. 자, 가볼게요. 등물목물 아까 했죠? 여러분 88 별표 한번 쳐볼게요. 얘도 되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휑하다라는 건 휑하니 가니? 이렇게 얘기하죠. 휑하니 가니?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이렇게 얘기하죠. 휑하니 가니? 근데 이거를 조금 예스럽게 말할 땐 여러분 이거 봐요. 힝이에요. 휑 아니에요. 힝이에요. 힝. 발음이 힝이죠? 힝어케예요. 힝허케. 약 할머니 발음 힝어케. 야멸치다 야멸차다 요건 봐주시고요. 구한계사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애명글면 그거는 체크해주세요. 애명글면 요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애면 글면 면. 이거 어떻게 외우게 하나? 킹스맨 보셨죠? 킹스맨 2에 그 나쁜 여자가 어떤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요. 또 이상한 소리로 그러지. 정육점 기계가 있어 그 여자한테. 아시죠? 그 장면 아시죠? 그래서 애를 넣어 정육점 기계에. 그게 딱 넣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빨간색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면 글면 애를 넣었더니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애쓸 거 아니야. 아주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가진 애를 쓰는 뭐야 이렇게 외우세요. 충격 먹는데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애를 넣었어요. 면이 됐어요. 그러면 애써야죠. 짱나. 나도 짱나. 인두갑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짱나게 이 파트에서 왜 97명이야 짱나게. 수치스럽게. 자, 이제 히톱다 갈게요. 히톱다 별표 치시고요. 발음이 히죠. 히. 자, 히.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거만하다, 거만하고 건방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작년에 고유어 아파트에서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도 봐주시긴 봐주세요. 자, 가멸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멸다는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 조교님이 얘기한 건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돼, 안 돼? 반응이 왜 이래요? 가난한 사람 멸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응, 돈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할 거야, 조교님. 가만해. 진짜. 가난하다고 멸시하면 안 돼요. 응, 돈 많아. 이렇게 가주세요. 재산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가멸다가요, 오히려 재산이 많은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아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벼울치는 별을 훑는 동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발음은 이게 나와요. 발음이 나온 적 있어요. 훌치예요, 훌치.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벼울치. 자, 근데 굽돌이가 있는데 방안벽의 밑부분으로, 여러분 지금 방 안에 있죠, 우리? 벽 보세요. 벽의 밑부분에 저기 갈색 보이세요? 갈색, 요게 바로 굽돌이에요. 굽돌이. 문열이. 여러분, 엄마 문을 열고 나온 새끼. 그래서 맨 먼저 태어난 아이가 문을 제일 먼저 열죠? 그래서 문열이라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요거 사실은 한글 맞춤법에서 뭐였냐면요. 이게 문 열다 플러스 2죠. 근데 어원이 있어요, 없어요? 어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이 된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나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문열이라는 건 맨 먼저 열고 나온 새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탕이라는 건 속이 끄는 거야. 속이 끓었으니까 속을 태우는 것이겠죠. 잣주름은 잔주름. 자, 여러분 실축하다 거기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요거는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표정이 실축하다라는 건 약간 입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이제 실축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실큼하다는 싫은 생각이 있다. 여러분, 덧펄이 요거는 이제 표준어 규정이나 아니면 한글 맞춤법에 나올 수 있으니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아닙니다. 나온 적이 있어요. 덧펄이가 아니에요. 소리 나는 대로 발음되지 않아요. 아니,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지 않아요. 왜? 덧펄거리다가 실제로 있습니다. 덧펄거리다가 있어요. 덜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덜렁거리다. 비슷하잖아요. 덧펄 덜렁. 덧펄 덜렁 덜렁. 덧펄 덜렁. 미안해요. 자, 왜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덧펄거리다, 덜렁거리다 있으니까 덧펄이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랑 구별해야겠어요? 떠벌이 있었죠. 떠벌이. 그거는 떠벌거리다가 없으니까 떠벌이 그냥 소리대로 표기하는 건데, 덧펄이는 덧펄거리다가 있으니까 소리대로가 아니라 원형 그대로 밝혀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얼룩이 있죠, 얼룩이. 요것도 이제 가끔 한글 맞춤법에 나오는데, 이거는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인데요. 요거가 아님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얼룩이 묻었다라고 해서 얼룩이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2로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쓰세요. 얼룩거리다, 얼룩대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이유에서 얼룩 플러스 2 할 때 소리대로 표기한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룩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상없다, 상스럽다에 밑줄 치시고요. 바장이다 별표 치시고요. 바장이다는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죄송해요. 바장이다는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자리끼. 여러분, 이거 자리끼는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제 자리끼라고 해서 자다가 마시기 위해서 머리맡에 물 같은 거 넣잖아요. 그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 안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거기 머슴이 있는 거예요. 그 숙박업소의 머슴이 옛날엔 그런 게 있었대요. 자리끼, 물을 갖다가 머리맡에 놔주는 그런 게 있대요. 자리끼는 조금 알아두세요. 문학에서 나온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라는 건 사고나 탈. 여러분, 요거랑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게 단. 사고나 탈이니까 사다리 났다, 요럴 때는 이제 사다리 쓰이게 되죠. 요 사단이 났다, 요거는 틀리는 거예요. 사단은 사건의 단서라는 것의 준말입니다. 사건의 단서.
그러니까 사단이 났다엔 쓰이지 않겠죠? 아귀다툼, 여러분 아귀찜이에요? 아구찜 아니에요? 아귀찜이에요? 아귀다툼 이게 맞고요. 자, 온세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세미로 얘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별표를 쳐주시고요.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을 외우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쌤에다가 현금을 밑에 쳐놨죠. 쳐보세요. 자, 또 현타 온다. 좀 빠져서 다행이다. 자, 여기 위치 쳐봐요. 생긴 그대로. 쌤이가 자기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요. 아이고, 막 안면윤곽 이런 거 안 하고 턱 깎기 이런 거 안 하고 생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온세미로 이렇게 외워요. 미안해요. 쌤이가 성형을 안 했어. 생긴 그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쌤이다 형 동그라미 치세요. 자, 목걸이는 놀이하는 거예요. 파티, 모임. 자, 네, 지청구 꾸지람인데요. 저 여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빨간색을 넣었는데 잘 보세요. 요거 맞는지 보세요. 어머니께 맞아요, 틀려요? 내가 어머니께 야단을 맞았다. 틀리니까 얘기하겠죠. 여러분, 야단이 아니라 꾸지람으로 써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단이라는 말은 지랄, 이렇게 하니까 기억 잘하시던데? 지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넣어서 읽어봐요. 내가 어머니께 지랄을 맞았다. 이게 돼요. 어머니한테 지랄이 뭐예요? 윗사람한테는 야단을 쓰면 안 됩니다. 꾸지람을 써야 돼. 꾸지람을 들었다. 이게 맞아요. 지랄을 맞았다 이건 아니에요. 꾸지람을 들었다가 맞아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기출에 나와서 했어요. 짜장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머지 좀 여러분 국어로도 보세요. 국어로 체크. 나 이거 체크만 해줘야겠다. 요것도 썰이 있는데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관용 표현도 해야 되거든요. 마뜩짠다 마뜩하다까 했었고 시쁘다 보시고요. 할 일 없다 체크하세요. 할 일 없다. 할 일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매달렸지만 그 사람은 나의 부탁을 들어놓지 않아서 할 일 없이 집에 왔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귀살적다라는 건 귀신 있는 것처럼 뒤숭숭하고 산란한 것을 말하게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 적다가 왜 붙어요? 적은 거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적다가 붙는 겁니다. 자, 앙바트마다 여러분 앙바트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앙바트마다. 여러분 이게 딱 벌어져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저는 앙바틈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벌어져 있긴 하죠. 아, 무슨 소리 말인지 알겠죠? 이게 넓이가 꽤 된다라는 거예요. 넓이는 꽤 되잖아요. 근데 짤막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앙바틈 하진 않지만 보통 앙바틈 하다라고 하면 윤정수 아세요? 윤정수 개그맨 있잖아요. 그 사람 되게 짧은데 벌어져 있죠. 그런 걸 앙바틈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에서 써요. 윤정수. 왜냐면 우리 이거 빨리 익히고 우리 시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이질은 뭐냐면 점순이가 봉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본범에 있는 주인공 남자의 눈치가 없잖아요. 걔가 뭐라고 하냐면 생이질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이질이라는 건 보세요. 한창 바쁠 때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가끔 이상한 게 있을 때 제가 빨강이로 괜찮아요? 괜찮지?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 쏘개질 체크. 여러분 해방적다도 좀 체크해주세요. 아둔하다라는 뜻이에요. 적다라는 의미 없죠. 그러면 적다가 붙는 거예요. 해망적다. 맵자하다 체크. 별표 치세요. 맵시라고 써요. 맵자하다 여기에다 맵시. 여러분 맵시라는 건 되게 잘 어울릴 때 맵시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모양이 제격에 어울리다라고 할 때 맵자하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 맵시라고 봐주세요. 맵시가 좋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뭐 옹골지다 제가 아까 치킨집 얘기했죠? 꽉 차다. 옹골차다, 옹골지다, 골차다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저하다 별표 치세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생떼 같다라는 거 여러분 요거 저하다 미안해. 요거 써주세요. 저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치. 여러분, 온세미로 세미 얼굴은 자연산 이렇게 쓰면 된대요.
오, 그럴듯하네. 생긴 그대로라니까. 그쵸? 가르지도 않고 쪼개지도 않는 거니까. 자, 여러분. 생때 같다. 그런 얘기하죠. 생때 같은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으로 공을 많이 들여서 소중하다 요렇게도 많이 쓰이고요. 멀쩡하다의 의미도 쓰이게 됩니다. 내 생때 같은 요 연필이 부러졌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멀쩡한 연필이 부러졌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드팀전 중요합니다. 드팀전도 문학에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 메밀꽃필 무렵에 나오는 허생원의 그 직장이 드팀전. 뭐예요? 필육. 천을 팔던 가게예요. 필육이라는 거 쓰세요. 천이에요. 천. 천을 이제 여기 등에다가 싣고 보부상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요거 드팀전은 필육. 천을 팔던 가게. 골막하다 아래다 쓰세요. 옹골차다랑 똑같은 말이죠. 꽉 차 있다고요. 골이 똑같죠? 열없다는 겸연 적고 부끄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에서 정지용이 아이를 잃고 열없이 유리창에 붙어 있다라는 건 힘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힘이 없고 부끄럽고 겸연쩍은 거. 자, 시납으로 가지고 가주세요. 푼푼하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넉넉하다라고 넉넉하게 막걸리를 마셨다 이거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미쁘다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족식의 관용 표현 갈 건데요. 제가 진짜 빠르게 갈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이거 빨리 할게요. 알겠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 자, 어려워 보이는 것만 할게요. 가사를 쓰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가사는 간사한 거야. 간사한 거. 여기서 간사하다 동그라미 쳐요. 간사한 그런 행동을 정신없게 부리는 거. 그거를 이제 가사를 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경을 치다는 조금 기억해주세요. 경을 치다. 이것도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천변풍경에서 창수라는 속세에 물들어버린 애기가 나와요. 아세요? 농민의 아이였는데 서울에 놀러와가지고 완전 더러운 속세 인물이 된 거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지가 뭔데 경을 쳐! 이렇게 얘기를 해. 뭐냐면 한약국에 있는 주인 할아버지가 지가 뭔데 나한테 혼을 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꾸지람 여기다 밑줄 치면 돼요. 왜냐면 맨날 창수가 뭐예요? 한약방에서 맨날 세비거든. 그러니까 너 그러다가는 혼나. 너 그렇게 경을 쳐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가 왜 혼나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회가 동하다. 여러분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생충이 안에서 동할 정도로 움직일 정도로 구미가 당길 때 그때 이제 회가 동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변죽을 치다라는 건 여러분 변죽이라는 건 장구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장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장구 요 부분을 치는 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변죽이라는 건 요 부분이거든요. 가상. 여기를 친다라는 건 말을 간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애둘러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죽을 치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애둘러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입이 받다. 가영쌤. 써요. 가영쌤. 아이고. 음식을 아니지. 그렇진 않아. 가영도 되게 잘 먹는데 왜 살 안 찌지? 짱나게. 이게 짱나. 여러분, 제가 엄청 뚱뚱하진 않지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학원에 자꾸 나한테 살 빼라고 하는 이유는 가영쌤 때문인 것 같아. 아니에요? 자, 여튼. 아니에요. 나도 빼야죠. 자, 달다. 여러분, 입이 달다. 이거는 뭐 술이 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이 달다 뭐예요? 술이 맛있다죠. 그럼 입이 달다도 음식이 맛있다지. 됐죠? 자, 반죽이 좋다. 여러분, 반죽은 여기서 써요. 부드러움과 찰짐의 조화. 반죽하는 거 있잖아요. 부드럽고 찰짐이 조화되는 거야. 그 말은 여러분 여기다 쓰세요. 뻔뻔한 거. 뻔뻔한 사람을 반죽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뻔뻔할 때, 그때 반죽이 좋다. 이골이 나다, 별표 이골이 나다도 나왔죠? 너무 익숙해질 때 이골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김치찌개 하는 거 이골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익숙하다는 뜻인데, 참고로 이골이 나다가 나쁜 의미로만 쓰이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지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골이 나다라고도 써요. 허방집다 여러분 보시고 이발의 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입안에 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미리비트다. 별표. 여러분 미립이라는 건 묘한 이치를 말하는 거야. 묘한 이치. 여기 쓰세요. 여기 밑줄 쳐요. 미립 묘한 이치. 미리비트다라는 건 묘한 이치를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자웅을 겨루다. 이거는 우열 승부를 가리다. 어려워 보이는 거. 여러분 발이 길다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발이 길면
음식 먹는 자리에 굉장히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먹을 복이 있다 쓰세요. 먹을 복이 있다. 아, 거기다 밑줄 치시면 되겠죠. 먹을 복이 있다. 발이 길다. 먹을 복이 있다. 제가 살이 찐 건 먹을 복이 많아서요. 저 지금 지나가기만 해도 막 뭐 줘요, 자꾸. 발이 길다. 자, 발의 채다. 여러분, 요거 잠깐만 봐봐요. 요게 발의 채다가 뭐의 준말입니까? 발에 되게 흔할 때 발에 차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거 봐봐요. 아, 라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발에 요거 맞죠? 차이 플러스 어시니까 차이 플러스 차였다. 괜찮죠? 그러면 요것도 괜찮죠? 채었다. 차이를 축약한 게 채잖아요. 그럼 채다에 그대로 어시 붙는 거예요. 발에 채었다. 요것도 가능하죠. 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요거 여기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오금을 떼다 거기다 별표 치세요. 오금이 뭐라 그랬죠? 오금? 여기. 아까 봤어? 보여요? 인강 친구들 여기. 오금을 뗀다는 거 뭐야? 걸음을 옮기다는 거지. 붙였다 떼는 거니까. 걸음을 옮기다. 자, 그 입을 닦다 이런 거 시침을 떼는 거죠. 입이 쓰다, 배꼽이 웃다. 이런 배꼽이 웃다는 나쁜 의미예요. 가소롭기 짝이 없다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깨가 가볍다. 잠깐 가볼게요. 어깨가 가볍다. 여러분, 어깨가 무겁다는 뭐예요? 책임이 너무 많다죠. 그럼 어깨가 가볍다는 뭐겠어요? 반대로 책임감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어깨를 낮추는 건요, 겸손하게 굴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언질을 주다. 언질을 주다. 단서를 제공하다. 이건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틀립니다, 여러분. 언지는 아니에요. 언질, 이게 맞아요. 언질, 단서를 준다. 그 다음 코가 꿰이다, 코가 빠지다 봐주시면 되고요. 오금을 못 쓰다 한번 볼까요? 오금을 못 쓰다. 요거는 부정적인 거로도 쓰이고 긍정적인 거로도 쓰여요. 오금을 못 쓰다라는 건 끌려서도 매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서워서도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금을 펴다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 입이 되다. 여러분, 이거 되다 위에다 쓰세요. 빡빡하다. 반죽이 되다라고 하면 되면은 빡빡하다는 거죠. 그쵸? 그 말은 까다롭다는 거예요. 반죽이 되다라고 하면은 이게 물컹물컹하게 되지 않고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되다라는 건 입이 되게 까다롭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입이 받다 아까 했고, 입에 혀 같다라는 건 일을 시키는 사람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으로, 여러분, 입의 혀는 우리가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무렇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의 혀 같다는 건 일을 시키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모과나무 심사에 별표 치시고, 제가 모과나무 가지고 왔어요. 모과나무. 모과나무 이거밖에 생겼어. 뒤틀렸어. 그래, 안 그래요? 뒤틀렸어. 그래서 여러분, 모과나무 심사라는 건 심정을 말합니다. 심정. 뒤틀린 심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순하지 못한 마음씨.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